판매를 하다 보면 오시는 고객들에게 서비스라는 것을 제공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서비스라는 개념은 상품을 판매하는 전반적인 모든 행위를 일컫는 말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라는 것이 생각보다 간단한 개념은 아닙니다. 이유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물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비용까지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서비스를 받는 고객의 입장은 어떨까요? 서비스가 작다고 생각되면 섭섭할 것이고 여간 만족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즉 주는 사람도 정성을 쏟아야 하고 받는 고객도 서비스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부모와 자녀의 사이? 부모님의 사랑을 자녀들이 받을 준비가 되었나요? 자녀들의 사랑을 부모님들은 받을 준비가 되었나요? 스승과 제자 사이는 또 어떤가요? 선생님의 가르침을 여러분은 받을 준비가 되었나요? 선생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칠 준비가 되었나요? 우리 모두 한 번쯤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위와 푸르름이 싱그럽게 익어가는 계절 여름에서 여러분의 공릉동 꿈마을 라디오 시작합니다. 밤 12시 술 취해 지친 목소리 새벽 2시 차갑게 꺼진 전화기 아무도 내 맘을 모르죠 I can't stop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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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도 계속 반복하죠 I can't stop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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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나요? 사랑해본 적 영화처럼 첫눈에 반해본 적 전화기를 붙들고 밤새 본 적 세상에 자랑해본 적 쏟아지는 비 속에서 기다려본 적 그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본 적 몰래 지켜본 적 미쳐본 적 다 보면서도 못 본 척 있겠죠. 사랑해본 적 기념일 때문에 가난해본 적 잘하고도 미안해 말해본 적 연애 편지로 날 세본 적 가족과의 약속을 밀어본 적 아프지 말라 신께 빌어본 적 충고를 피해본 적 잃어본 적 가는 뒷모습 지켜본 적 Can't stop love 미친 듯 사랑했는데 왜 정말 난 잘해줬는데 왜 모든 걸 다 줬었는데 You got me going crazy 죽도록 사랑했는데 왜 내 몸과 맘을 다 줬는데 모든 걸 잃어버렸는데 어떡해 아무도 내 맘을 모르죠 Nobody knows I can't stop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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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도 계속 반복하죠 Here we go I can't stop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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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나요? 이별해본 적 빗물에 화장을 지원해본 적 긴 생머리 잘라내본 적 끄는 담배를 쥐어본 적 혹시라도 마주칠까 자리 피해본 적 보내지도 못할 편지 적어본 적 술에 마취돼서 전화 걸어본 적 여보세요 입이 얼어본 적 있겠죠. 이별해본 적 사랑했던 만큼 미워해본 적 읽지도 못한 편지 찢어본 적 잊지도 못할 전화번호 지워본 적 기념일을 혼자 챙겨본 적 사진들을 다 불태워본 적 이 세상의 모든 이별 노래가 당신 얘길 거라 생각해본 적 미친 듯 사랑했는데 왜 정말 난 잘해줬는데 왜 모든 걸 다 줬었는데 You got me going crazy 죽도록 사랑했는데 왜 내 몸과 맘을 다 줬는데 모든 걸 잃어버렸는데 어떡해 아무도 내 맘을 모르죠 Nobody knows I can't stop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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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도 계속 반복하죠 Here we go I can't stop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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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you.
안녕하세요. 7월 24일 금요일 공릉 꿈마을 라디오 공릉동 만수루 DJ 공만이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들으신 곡은 에픽하이의 러브 듣고 오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곡이라 선곡해 봤습니다. 좀 듣고 싶었거든요. 네, 지난 방송은 파일럿이라고 하죠. 준비 방송이 나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굉장히 좀 창피하고 많이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네, 하지만 점점 발전하는 공만이를 보시는 것도 재미있으실 것 같습니다. 뭐 처소리 배부를 수 있나요? 하면서 점점 늘 겁니다. 네, 제가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늘 손님을 밝게 맞이하고 최선을 다해 일하지만 늘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반면 최선을 다해도 부족할 때가 많아요. 결국 서비스를 해드릴 준비, 고객은 받을 준비, 이 두 가지가 최고조에 이를 때 비로소 서로 만족하는 서비스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뭐 그렇다고요.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실 키리쌤 소개해 드릴게요. 키리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공릉 청소년 문화정보센터 청소년들의 문화공간 유스 카페에서 청소년들을 일상적으로 만나고 있는 청소년 활동가 키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일단 너무 오랜만이에요, 공만이 삼촌. 사실 근데 저희가 라디오 회의를 그동안 한 두세 번 하면서 예고편 이후에 준비를 좀 했었죠. 네, 맞습니다. 네, 이번 저희 꿈마을 라디오 1화를 전 기대하면서 지냈습니다. 네, 저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데요. 좀 새로운 코너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손님을 모시고 새로운 세상 읽기라는 코너를 좀 진행해 볼까 합니다. 이 코너를 진행함으로써 청소년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정보 전달을 할 것이라고 좀 기대가 되고요. 새로운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릉동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남자 강봉훈 기자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마을신문 만드는 강봉훈 기자입니다. 여러분 안마을신문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안마을신문은 공릉동을 배경으로 만드는 신문인데요. 공릉동에 있는 아파트 중심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정말 이 코너에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은 저희는 이 방송이 공릉동 꿈마을 방송으로 이제 취지로 생각을 했었고 그와 더불어서 청소년 친화적인 방송 마을 소식과 더불어 세상 소식 그리고 청소년들이 어떤 고민이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이제 동네 이웃 어른들이 함께 이야기 나누는 방송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에 아주 적절한 코너 그리고 적절한 진행자 그리고 마을 언론의 대표 안마을신문 강봉훈 기자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적절한 기획이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영광입니다. 네, 영광입니다. 네, 기자로서 마을 곳곳 다니면서 마을 소식을 듣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꿈마을 라디오 통해서 제가 취재하고 알게 된 사실들을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더 친숙하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첫 코너 저희가 제목을 후니후니의 세상 읽기라고 예. 정해봤습니다. 굉장히 청소년 친화적인 코너명이에요. 재밌고 귀여운 후니후니의 세상 읽기. 그렇군요. 네, 후니후니 세상 읽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중미 월드컵이 스페인의 승리로 지난 20일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월드컵의 결과와 대규모의 변화 등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지난 7월 20일 오전에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의 대결로 결승전이 열렸죠. 이날 결승전에서 스페인의 페란 토레스가 연장 후반에서 결승골을 넣으면서 우승컵을 들어올렸는데요. 스페인은 2010년 남아공 대회 이후에 16년 만에 두 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월드컵 결승전은 무엇보다도 특히 세계적인 축구 스타 메시가 있어서 더 재미있었고 기대되는 결승전이었는데요. 메시가 있는 아르헨티나의 우승이 많이 점쳐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메시는 이번 대회에서 8골 4도움을 기록하면서 10골을 터뜨린 프랑스 음바페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아가지고 실버 부트를 차지를 했고요. 그리고 최우수 선수 투표에서는 스페인 로드리에 이어서
2위를 차지해 또 실버볼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팀도 준우승, 그리고 10골을 터뜨린 골에서도 8골로 2위, 그리고 최우수 선수 투표에서 2위, 그래서 2위를 차지하고 말았는데요. 메시 선수는 39살로 이번 대회에 출전해 최고령 출전 기록을 세웠는데요. 결승전에서는 한 개의 슈팅도 날리지 못했어요. 마지막 승부가 결정된 이후에 눈물이 그릉그릉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는데요. 보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아프게 했습니다. 아마 그 은퇴 선언을 한 걸로 아는데 그 국가대표 은퇴를 이번 그 월드컵을 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한면 봤는데요. 너무 좀 가슴이 좀 아프더라고요. 아니 월드컵 4년에 한 번씩 하죠. 그 유스 카페에 오는 청소년들, 초등학생들이 조금 많이 있어요. 초등학생 기준으로 하면은 월드컵 시기 기준에 따라 초등학교 시절에 딱 한 번 월드컵을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만큼 이번 월드컵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아이들 학교 끝나면 맨날 유스 카페 와가지고 월드컵 이번 경기 누구 골 봤어요? 막 이런 말도 많이 하고 축구 게임, 플레이스테이션, 피파 게임이 엄청난 인기를 또 끌었었습니다. 제가 이제 육아를 하고 있어서 사실은 제가 월드컵을 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잘 보지는 못했는데요. 심지어 그 국가대표 경기도 잘 못 봤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좀 하이라이트 장면들은 좀 보아오면서 여러 가지 좀 장면들이 많이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월드컵은 북중미 월드컵이라고 이름 붙여져 가지고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공동 개최를 했는데요. 캐나다가 2개 도시, 멕시코 3개 도시, 그리고 미국이 11개 도시 등 모두 16개 도시에서 했어요. 그리고 참가국은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늘었고 경기 수도 64경기에서 104경기로 늘어났는데요.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라는 게 적용됐어요. 맞아, 저도 처음 봤어요. 예, 갑자기 그래서 쉬는 시간이 생기더라고요. 축구가 전반전, 후반전 이렇게 했는데 거의 4쿼터 비슷하게 진행됐는데요. 그래서 축구의 흐름을 좀 끊는 것 같다. 그리고 광고 시간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이 좀 쏟아진 측면도 있었습니다. 전반전 후반전 개념이 아니라 그 농구의 쿼터처럼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네요. 아무래도 축구는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 광고할 시간이 좀 부족한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좀 자본주의 월드컵을 한 게 아닌가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무엇보다 이번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의 32강 진출이 실패하면서 크게 실망했는데요. 이 관계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첫 대회 체코를 2대1로 승리를 하면서 아주 출발이 좋았죠. 그런데 두 번째 멕시코 대회, 그리고 세 번째 남아프리카 공화국하고 전부 0대1로 패배해서 1승 2패, 승점 3점으로 조 3위에 머물렀거든요. 조 3위도 상위 8팀이 올라갈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기에도 들지 못해서 결국 32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마지막 남아공전에서 특히 비기기만 해도 조 2위로 진출이 가능했는데요. 처음 실점을 한 이후에도 선수들이 너무 소극적인 경기를 펼쳐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전부 속 터지게 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에 홍명보 감독에 대한 비난이 이어졌어요. 도대체 경기를 어떻게 진행하는 거냐? 전술 운용에 전술이 있기는 한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세계적인 스타죠. 손흥민 선수를 그렇게 기용하는 게 뭐냐? 이런 거에 대한 문제지적도 많았고요. 이 문제가 점점 나아가가지고 결국은 정몽규 축구협회장의 거취 문제, 그리고 홍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엄청 시끄러운 월드컵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 밤마다 저희 장모님이 이제 아이들을 보러 오시거든요. 근데 이제 70대 이제 되셨는데 막 어느 날인가 막 흥분하셔가지고 그 축구 잘 모르시는 분도 정말 답답했다면서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면서 그렇게 막 열변을 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많이 인상 깊었습니다. 아니 청소년들도 그 유스카페에 항상 칠판을 이렇게 세워놨어요. 자, 이번 월드컵 오늘은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경기 있는 날 예상 스코어 몇 대 몇? 제가 막 이런 걸 써놔요. 그럼 애들이 거기서 이제 낙서하듯이 이제 스코어 예측을 하는데
아이들 그렇게 막 낭만적이지만 않습니다. 우리나라 막 10대 0이요 이렇게 허무맹랑한 안 하고 스코어 안 쓰고 굉장히 현실적인 그 스코어를 쓰는데 그래도 지는 스코어는 거의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정말 졸전을 펼쳤잖아요, 사실. 그래서 남아공전의 패배에 특히나 이제 6하 청소년들도 많은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원래 남아공전은 진짜 그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였어요. 진짜로 우리의 그 본 실력이라고 하면 그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였었는데 너무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이런 걸 궁금할 것 같아요. 아니 우리나라엔 이강인도 있고 손흥민도 있고 김민재도 있는데 왜 뭐가 문제였길래 이렇게 성적이 안 나왔지? 이런 궁금증 청소년 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갖고 있을 것 같거든요. 기자님 생각이 또 궁금합니다. 사실 기억을 돌이켜보면 2000년 이전만 해도 우리나라 월드컵 성적이 처참했거든요. 그래서 대회 중에 국가대표 감독이 갈린 적도 있고 그런 요란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한일 월드컵에 어마어마한 성적을 올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기자님 2002년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너무 까마득한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 2002년도는 정말 그 붉은 광장과 잊지 못할 그 월드컵 대회였어요. 하지만 지금 청소년들 중에서도 축구를 조금만 관심 있는 청소년이라면 아마 2002년 경기 내용 전부 다 알고 있을걸요. 그때 박지성 선수의 골이라든가 안정환 선수의 반지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 홍명보 지금 감독의 그 골 넣고 환호하는 장면까지 네. 아마 청소년들 중에서 축구에 조금만 관심 있으면 전부 알고 있을 겁니다. 완전 영웅이죠, 영웅. 맞습니다. 당시 한국 축구는 4강에 올라갔고요. 그 이후로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축구는 승승장구했습니다. 물론 그 사이사이에 삐걱거림이 없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대체로 다 좋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축구와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요란스러운 일은 사실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장기 집권이라는 문제가 있었고요. 축구협회에 좀 잘못된 경영이 많이 지적이 됐었지만 사실 개선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온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월드컵을 계기로 그런 모든 문제들이 겉으로 드러나면서 이번이야말로 혁신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구 혁신 위도 출범을 했죠. 네. 좀 축구가 이번 일로 통해서 많이 좀 개선되고 좀 발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전쟁 얘기인데요. 미국이 지난 2월 28일 전격적으로 이란을 공격하면서 전쟁이 시작됐는데요. 미국은 왜 9,000km 밖에 있는 이란과 전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이 부분 청소년들도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아요. 사실 축구 이야기 했지만 저희가 그게 스포츠로 하는 뭐 국가 간 전쟁으로 비유되기도 하잖아요. 이게 청소년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느닷없이 왜? 네. 라고 궁금증을 좀 가지고 그런데 실제 지금 미국과 이란에서 군사적으로 전투가 벌어지고 있고 군인도 죽고 민간인도 죽고 막 실제로 어마무시한 일들이 전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에 대한 여파가 전 세계까지 퍼져나가고 있고 이런 뉴스 아마 청소년들도 많이 듣고 익숙할 거라 기억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마을 이웃, 마을 언론 강모은 기자님이 또 이 전쟁 배경이나 또 여파에 대해서 청소년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핵과 석유 때문 아닐까요? 이란이 그동안 계속 핵을 개발해 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미국과 협상을 통해 가지고 미국이 제재를 내리기도 하고 개발이 멈추기도 하고 하면서 이런 협상 밀고 당기는 과정이 계속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런 핵보다도 또 더 중요한 거는 석유 문제입니다. 중동은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석유 생산량을 보이고 있는 지역인데요. 미국이 이번에 이란을 공격한 것도 특히 이 석유 에너지에 대한 영향력을 또 높여가기 위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특히 여기에 이스라엘이 불씨를 당겼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중동에 있는 나라이면서 동시에 미국하고도 굉장히 친분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굉장한 무력과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란이 핵을 갖게 되면 이스라엘과 동등한 수준의 무력을 갖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중동 지역에서의 자기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스라엘이 미국을 자극해가지고 같이 전쟁을 시작하도록 유도를 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미국, 이스라엘, 이란이 저희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국경을 직접 맞대고 있지 않고 거리상으로 먼 나라이기 때문에 막 우리랑 상관없는 이야기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현실에서 느껴지는 변화들이 조금 있으시죠? 제가 그랬거든요. 남의 나라의 싸움에 별로 관심도 없었고, 저가 이제 청소년 시절에는 그랬었습니다. 뭐 전쟁을 하는데 나랑 무슨 상관?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성인이 되고 뭔가 하는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 돼 보니까 이게 여파가 너무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뭐 기름값도 있겠고, 여러 가지 생활 전반이 좀 불편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좀 하는데요. 대표적인 부분이 이제 석유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와 관련된 부분이 아무래도 호르무즈 해협인 것 같아요.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뉴스에. 예, 뉴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인데, 이게 왜 중요한 거죠?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에서 생산되는 석유의 대부분이 지나갈 수밖에 없는 병목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간 석유가 특히 한국, 일본으로 굉장히 많이 갑니다. 그리고 중국으로도 많이 가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게 병목을 쥘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특별하게 대단한 미사일이나 어마어마한 무기가 없어도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는 배를 쉽게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배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좌초되거나 하면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세계로 나가는 에너지가 꽉 막혀버리는 결과를 얻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란이 상대적으로 미국이나 이스라엘에 비해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지 않아도 이란이 마음만 먹으면 세계 경제를 멈추게 할 수도 있는 정도의 힘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쟁이 미국이 강력한 군사력, 이스라엘도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지만 이란을 한 번에 쉽게 제압하지 못하고 이렇게 장기간 끌려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제 원유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또 별명이 또 만수르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석유를 되게 좀 이웃이 이제 참기름이긴 한데 석유를 제가 굉장히 좀 이렇게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생각보다 우리 생활 전반에 많이 걸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쌍둥이 육아를 하면서 얘네들을 재우려고 오후에 이제 저기 양평 끝까지 이렇게 한 바퀴를 쭉 돌거든요. 돌면 우선은 제가 1,500원의 기름을 넣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2,000원이 되고, 그리고 최근 이제 충격을 받았던 게 도로 포장 공사가 멈췄습니다. 중동 원유 수급 불안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었다라는 큰 플랜카드가 이렇게 붙여져 있으면서 공사가 중단되고, 가장 큰 충격이었던 건 쓰레기 봉투가 얼마 전에 좀 중단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급이 아예 안 됐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마트에 가면 1인 뭐 몇매 이렇게 좀 제한을 해서 판매를 했었었고, 제가 또 시장에 있다 보니까 시장에 이제 이렇게 좀 잘은 이용되지는 않지만 비닐봉투들 같은 것들도 많이 수급이 좀 많이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장기화되다 보면 이게 되게 끔찍한 일들이 많이 발생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경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돈하고. 그래서 청소년들도 아마 결론적으로는 용돈이 좀 줄는 그럼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막 용돈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 많을 텐데 내 용돈은 뭐 작년이나 올해나 뭐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이면 그래도 그럭저럭 생활했는데 갑자기 뭐 가족 여행 갈 때 휴게소에서 먹는 간식이 없어진다거나 혹은 뭐 친구들이랑 놀러 가기 위한 비용이 갑자기 너무 크게 느껴진다거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석유 값이 오른다는 거는 모든 에너지 값이 오른다는 거거든요. 에너지 값이 비싸진다는 거는 모든 것을 생산하는 비용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쓰고 소비하는 모든 것의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지는 거죠. 지금 당장은 이 값이 올라가지 않아도 이런 사태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것의 물건 값이 비싸지면서 우리의 삶은 훨씬 어려워지는 상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효과를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라는 전쟁을 장기적으로 이끌고 갔을 때 분리할 게 없다라는 생각에 버티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전 세계적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재화의 가격뿐만이 아니죠. 생활이 팍팍해지다 보면 그 인건비라는 것도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더 가중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리가 다 같이 인식하고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 전쟁이 없었던 시기가 많이 없다고 해요. 지금까지 계속 전쟁을 쭉 해왔고 전쟁을 전 세계적으로 딱 안 하는 그 날짜는 정말 손에 꼽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좀 안 하고 평화적인 그 시간들이 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다 전 세계적으로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거 얘기인데요. 지난 6월에 전국적으로 지방선거가 있었죠. 당시 어떤 사람들이 선출이 됐고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좀 분석을 부탁드릴 건데요. 맞습니다. 그 청소년들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 보면 이제 사회 정치 과목을 배우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요즘은 SNS를 통해서 각종 뉴스나 또 이제 인플루언서, 유튜버를 통해서 다양한 이제 정치 소식들 받아보고 있을 텐데 정작 이제 우리 지역 정치 현황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주는 팟캐스트가 아마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꿈마을 라디오 훈이훈이의 세상 읽기에서 공릉동 마을 소식, 공릉동의 어떤 정치 활동들을 청소년들한테 잘 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치라는 게 사실은 저도 여러분들 나이 때만 해도 관심이 없었어요. 나랑 정치가 무슨 이렇게 전쟁처럼 아예 관심이 없는 분야였는데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생활하고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뭔가 불편하거나 어떤 제도적으로 뭔가 좀 고칠 일이 필요할 때 이제 제가 이제 가정을 갖고 이게 가장의 위치가 되니까 이제 서서히 그런 어떤 법적인 부분이나 제도적인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내가 교육적인 부분이거나 내가 어떤 부분에 있을 때 뭔가 좀 수정이 필요하고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관심을 가지고 뭔가 좀 개선을 좀 제안해보고 외쳐보는 것도 저는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좀 제안을 드렸고요. 좀 분석해 주실 겁니다. 네, 우리 공릉동 사람들이 직접 선거에 참여한 선거에서의 선거 결과만 보면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당선됐고요. 국민의힘 출신 오세훈 시장이 당선됐고요. 서울시 교육감은 정근식 교육감, 그리고 노원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서준호 구청장, 서울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오금난 의원, 노원구 의원은 진보당 최나영, 국민의힘 김기범, 더불어민주당 박명수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민주당이 초강세를 보인 지방 선거였는데요. 그런 거를 고려해 보면 이번 공릉동의 선거 결과는 좀 놀라운 편인데요. 특히 무엇보다도 최나영 의원 당선자가 1위를 차지했다는 것은 아무도 예측을 못했을 거예요. 노원구에서 선출하는 의원을 살펴보면요. 서울시 의원에는 총 노원구에서 6명을 뽑거든요. 6석 모두가 더불어민주당 출신 의원이 당선됐고요. 그리고 노원구 의회 의원은 총 21명을 뽑는데요. 노원구에서 총 6개 지역구가 있고 그리고 추가로 3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뽑습니다. 6개의 지역구에서는 각 3명씩 뽑아서 6, 3, 18, 18명의 지역구 구의원을 선출하고요. 그리고 3명의 구의원 합쳐서 21명인데요. 국민의힘 후보가 모든 지역구 비례대표에서 1명씩 배출해가지고 총 7명. 그리고 민주당 후보가 모든 지역구에서 2명씩 배출하다가 공릉동과 월계동에서만 진보당 의원이 뽑혀가지고 진보당 의원이 2명. 그래서 총 12석, 7석, 2석으로 정당 구조를 이루게 됐습니다. 네. 이게 그 어떤 선거 안에서도 어떤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이번에도 문제점들은 없었나요? 보통 지방선거에서는 제일 많이 지적되는 게 줄투표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1번을 찍은 사람들은 전부 1번을 찍고, 뭐 2번을 찍는 사람들은 전부 2번을 찍고, 그냥 묻지마, 정당으로만 보고 그냥 쭉 찍는 현상들이 그게 지방선거에서 줄투표라고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줄투표 문제가 지적이 되었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같은 사람이 투표를 하면서도 어느 선거는 A당 찍고 뭐 어느 선거는 B당 찍고 어느 선거는 C당 찍고 이렇게 한 사람이 다양한 정당을 골고루 찍는 경향들이 특히 이번 공릉동 선거에서는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저 하나 질문이 드는데 저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이 방송을 듣는 청소년들도 막 예를 들면 대통령이 막 무슨 일을 하는지는 TV 뉴스에 보면 워낙 그냥 나오니까 뭐 그 권한이나 그 영향에 대해서는 잘 알 텐데 우리 지역 의원, 구의원들은 주로 어떤 일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이제 뒤에 마을 소식도 나올 테니까 지역 의원들이 주로 하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노원구청의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만수르 삼촌 아십니까?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한 3년 전쯤에 1조 원을 넘었습니다. 노원구 전체 예산이 1조 원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조 1,000억까지는 안 되고요. 1조 몇백억 정도로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예산을 집행하는 권한이 노원구청장에게 있겠죠. 근데 그 돈 전부를 노원구청장이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사실은 70, 80% 정도가 고정비라고 해가지고 누가 하더라도 똑같이 쓸 수밖에 없는 비용으로 정해져 있어요. 대부분은 복지 관련된 비용들이 이미 법률적으로 지출되는 부분이 정해져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천억 정도 수준의 판단에 따라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것을 집행하는 권한 자체는 구청장이 있고 구청장이 그것을 어떻게 집행하는지 들여다보고 비판도 할 수 있고 응원도 할 수 있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게 구의원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구의원의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청소년들이 더 나은 어떤 삶을 살 수 있도록 뭐 그런 방향을 고민하는 구의원이 많아진다면은 청소년들이 진짜 원하는 어떤 마을살이가 가능하겠네요. 물론 그렇죠. 구의원들의 생각의 종합이 구 행정에 반영된다고 보면 되는데요. 옛날에는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사실 크게 높지 않았는데
이제는 청소년 관련 정책들도 많이 개발되고 있고 뒤에 보면은 보겠지만은 노원구 내에서도 청소년들이 관심 가질 만한 그런 공간이 많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도 점점 청소년 관련 정책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예산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방 선거라고 하잖아요. 그 죄송해요. 그 지방 선거라고 하는데 그 선거를 바라봄에 있어서 청소년들에게 어떤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정치는 누군가 개인에게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죠. 정치의 결과는 모든 국민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고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청소년들은 당장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저거는 내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학교에서 사회 시간에 정치를 배우는 것도 멀지 않은 미래에 바로 나의 문제로 될 수가 있기 때문이고요. 지금 당장 내가 꼭 선거의 방법으로만이 아니더라도 다양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관심을 갖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관찰하는 습관을 갖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 선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 중앙정부의 선거가 있고 또 지방의회 선거가 있고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 가지 복잡한 단계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요런 부분들은 한번 다음 시간에 한번 이런 시간들을 좀 잡아서 이게 무슨 차이가 있고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고 좀 알기 쉽게 한번 좀 더 여쭤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로 해서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으로 대통령이 전국적으로 관할을 하고요. 그 다음 서울시장이 서울시 전체를 또 통할하고요. 그 다음 노원구에는 노원구청장이 또 하고 있습니다. 이런 3단계로 되어 있는데 각각 예산이 따로 배정되어 있고 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 있으면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유익한 시간이네요. 네, 아주 유익했고요. 이쯤에서 강 기자님 추천곡 듣고 가겠습니다. Say it's changed, so much go on, behave. What am I to yeah? No, that I'm feeling like I never left. That's right, I never left. But you ain't know. It's okay, down like camera, act like you know. Don't play on me, no, we are being buried. Young blood, on me back, shine as a medium stand. Go at me, pass it down. Now you know what you go, came with the truth. 두꺼만 보고 즐기고 뺑뺑한 show. King in the zoo. 해가 나도 what I do, wanna one out of the mirror. Man in the view. Aiming at you, I'm aiming and aiming at you. Bless you all, clean out for Golden days are still alive. 외롭단 말하지 마. 네가 있는 곳, 네가 있을 곳. the place that I belong. Home sweet home. Home sweet home. When I said I will be back and I never let you go. Pick a petal of a flower, did you love me? No. When I said I will be back and I never let you go. Pick a petal of a flower, do you love me? Oh, we're no chicken killer. 삼계탕 dinner. 하나 둘셋 down, one two set. Fantastic 같이 뭐? No mini money more. Roxy just paper toast. Yeah, this is how we do it. Just do it, let's do it, y'all. 화수목금토. Ill they gon' wait till I'm gone. So I came, I so I won. She just did what is my bond. 나무 들어볼라 cook this shit. 단숨에 호걸란 put this shit. 아무지도 몰라 boo this shit. Whatever, now or never. Golden days are still alive. 외롭단 말하지 마. 네가 있을 곳에 내가 있는 곳. The place that I
still alive, so nice, it's you alive. You welcome back home wherever you are. We all like that, all life. Your life is still in me, living good life. Day or night, highlight. It's about time to rock you. Home sweet home. Home sweet home. What I said I will be back, and I never let you go. Pick a petal of a flower, did you love me? No. When I said I will be back, and I never let you go. Pick a petal of a flower, do you love me? Oh. 네, 지드래곤의 홈 스위트 홈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 관계자님과 이야기를 해갈게요. 마을에 재미난 공간들이 최근에 많이 생겼는데 저도 되게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이들도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어때요? 청소년들 귀가 쫑긋거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이제 약간은 조금 어려운 국제 정세와 이제 한국 정치에 대한 청소년들에게 이제 맞춤으로 소개를 앞서 드렸는데 이제는 진짜 우리가 걸어다니면서 보이는 풍경들, 앞마을 신문의 어떤 효과라고 해야 되죠? 마을 소식을 또 강봉 기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하계동에 에너지 제로 주택 맞은편에 을지병원 바로 옆이죠. 거기에 실내 레포츠 체험 시설 점프가 문을 열었습니다. 점프. 이름부터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부지 방방 뛰어야 될것 면적만 해도 같고. 14,000제곱미터고요. 연면적 8,600제곱미터 규모인데요. 이 정도면 몇 평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유스 카페 한 100배 정도 될까요? 3,000평 정도 되는 거니까요. 부지가 3,000평. 와. 어마어마한 규모죠. 실내 레포츠 시설 중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라고 하고요. 여기에는 스카이 글라이더, 이제 실내 공중 활강 하는 거죠. 그리고 클립 앤 클라임, 인공 암벽 체험, 와. 그리고 배틀 드리프트 카트, 스카이 트레일, 서바이벌 체험, 그리고 영유아용 트램벌린과 정글 짐까지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유격훈련 받아보셨죠? 저 받아봤습니다. 유격훈련 받을 때 이렇게 계곡을 건너가는 그런 Y자 로프 횡단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런 거 비슷한 것이 여기에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른들이 가도 정말 재밌게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직접 좀 들은 이야기가 좀 있으신가요? 저는 아직 가보진 못하고 가본 분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갔더니 재밌었다. 재밌었다. 오금이 저릴 정도로 무서웠다. 뒤에서 보는 아들이 있어서 용기를 내서 올라갔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 최근에 그 남해를 갔다 왔는데 그 남해 이렇게 카트 시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크게 카트를 직접 타면서 이제 그 트랙을 돌아보는. 그거를 이렇게 보는 것도 되게 흥분됐는데 이런 시설이 있다고 하니까 더 가까이에 있다고 하니까 더 흥분되네요. 아직 정식 오픈한 건 아니고요. 일반 오픈은 9월 달에 한다니까요. 이제 곧 하겠네요. 예, 오픈런 준비하십시오. 기대가 됩니다, 진짜. 네. 또 계속 전달해 주시죠. 네, 그리고 다음으로 전달해 드릴 거는 꿀잼 워터파크인데요. 폭우가 가고 이제 폭염이 다시 찾아왔죠. 여름엔 뭐니 해도 물놀이가 최고죠. 맞습니다. 그동안에 과기대 운동장에 설치돼 가지고 많은 인기를 얻었는데요. 지금 과기대 운동장이 여러 가지 공사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화랑대 철도공원 노원 기차마을 근처로 장소를 옮겨 가지고 문을 열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는데요. 매주 월요일은 휴장이고 오후 1시부터 2시까지는 시설 점검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물놀이 워터파크 진짜 청소년들 관심 많아요. 여름방학 때 진짜 유스카페가 미어 터지거든요. 아이들이 여기에서 휴식과 놀이를 하는데 한 8월 정도 접어들면 살짝 잦아들 때가 있어요. 그때 어디 갔다 왔냐고 물어보면은 주로 이제 작년까지는 과기대 물놀이 갔다 왔어요 이랬는데 올해는 과기대가 아니라 화랑대 철도공원 쪽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 주민들은 2,000원을 내야 되는데 노원 구민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그 50m 길이의 에어바운드형 워터 슬라이드, 이것도 작년에는 돈을 냈어야 했거든요. 네. 원래는 공짜래요. 와. 그리고 클라이밍 풀, 유스풀,
뭐 이런 풀들이 아주 재밌게 설치가 돼가지고요. 아주 인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도 규모를 아주 크게 키웠는데 첫날부터 인파가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그랬다고 그러는데요. 우리 공릉공원에도 머지않아 또 공원에 물놀이장 설치되어 있는 거 아시죠? 예. 그것도 문을 연다고 하니까 거기도 같이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공터에서 출발해서 버거킹 쪽으로 이렇게 살짝 꺾으면은 맞습니다.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뭐 와글와글이나 꿈나르샤 축제도 거기에서 종종 했었는데요. 거기 그곳에도 안쪽에 이제 맞습니다. 물놀이장이 거기서도 있죠. 물놀이 장소가 예, 또 하나 또 인상적이었던 건 이렇게 좀 몸이 불편한 그 장애우분들을 이렇게 하루 날을 잡아서 이렇게 또 그들만을 위한 그런 물놀이를 또 진행하시고 이런 모습도 되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매주 월요일이 이제 쉬는데요. 그 중에는 하루를 일부러 장애인을 위해 가지고 쉬는 날에 장애우들을 추천을 해서 즐길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 예.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또 이외에도 함께 소개할 만한 마을 소식이 있으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달해 드리고 싶은 거는 경춘선 숲길 연장과 경춘마루 오픈 소식인데요. 경춘선 숲길이 여기서 경춘철교를 건너면 바로 거기서 끊겨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끊겨 있던 경춘철교가 경춘선 숲길이 광운대역 보행 6교까지 이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월계동 주민들도 경춘철교를 건너서 삼육대 입구까지 한 7km 정도 구간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니 제가 가끔 퇴근하고 저녁 늦게 경춘선 숲길을 걸어갈 때 이제 유스 카페에서 봤던 익숙한 실루엣의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아는 청소년들이죠. 이들이 약간 이제 데이트를 하는 모습을 포착될 때가 있거든요. 눈 마주치면 저는 못 본 척하고 뒷모습 보면 이제 흐뭇하게 보고 이러는데 보통 걸으면서 이제 편안한 대화 많이 하잖아요. 이 길이가 7km까지 늘어났다는 네, 것인 그렇습니다. 뜻인 거죠. 예, 경춘선 숲길만 걸어도 아주 애틋한 추억을 쌓을 수 있겠네요.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한다면 7km는 금방 지나가요. 맞습니다. 아주 찰나죠, 찰나. 맞습니다. 그리고 그 경춘철교 위에는 기차 모양으로 카페를 얹었어요. 현장에 가보면 깜짝 놀라실 텐데요. 실제 기차 모양의 카페가 철교 위에 떡 얹어져 있습니다. 그거 봤는데 너무 이쁘던데요. 너무 이쁘더라고요.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겉에서 보는 모습도 이쁘지만 거기에 올라가면 거기서 내려다 보이는 중랑천 그리고 수락산, 불암산, 북한산까지 보는 경치도 매우 멋있다고 합니다. 우리 마을이 그 기차에 되게 특화되어 있는 지역이라 이렇게 기차가 뭔가 이렇게 한 대로 쭉 연결이 된 것 같아서 되게 좀 운치 있고 되게 낭만이 있어요. 낭만. 맞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막 MT 가고 막 어디죠? 춘천 그쪽으로 막 여행 가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가 저는 낭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동네가 딱 낭만 있는 지역이라 그게 너무 좀 행복하고 좋은 것 같아요. 기차의 어떤 정서가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동네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지상으로 기차가 다니던 길이 지금 많이 기찻길들이 땅속으로 묻히거나 하늘 위로 올라가면서 땅 위를 달리던 기찻길이 많이 없어졌는데요. 특히 서대문 쪽에 있는 기찻길들도 공원으로 많이 전환되면서 기존에 있던 철길의 모습은 거의 사라져 버렸거든요. 근데 공릉동 경춘선 숲길은 기존에 있는 기찻길의 원형을 최대한 유지를 하면서 공원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외지에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우리 경춘선 숲길 진짜 아름답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 최신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이번에 서준호 구청장이 공약 공감 토크를 했는데 이번에서 경춘선 숲길을 정원 박람회를 한번 유치를 해보자 이런 제안이 제기됐거든요. 저는 경춘선 숲길에서 정원 박람회가 한번 열려보면 엄청 재미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특히나 여기에서 나오는 그 내용들이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보통 정원 박람회 하면 우리가 그 사각형 필드의 어떤 그런 정원을 생각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쭉 길이로 되어 있는 정원을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되게 좀 흥미롭고
되게 좀 재미있는 발상 같아요. 그래서 이거 정원박람회 하면 되게 좀 재밌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이렇게 선형 공원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선형공원이죠. 선형 공원의 장점은 뭐다? 데이트를 하면 순식간에 7kg가 지나간다. 그렇죠. 이게 좀 잠깐 이렇게 다투고 어색하더라도 걷다 보면 풍경이 바뀌니까 다시 또 화해가 되고 자연스러운 또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또 대화도 잘 이루어질 수 맞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철길 지나가는 쪽에 또 공터도 있거든요. 공터도 잠깐 들려서 맞습니다. 라면 끓여 먹고 제티 좀 먹고 가시고. 맞습니다. 시장도 있습니다. 네, 시장도 있고 강무훈 기자님 만나면 인사하고 엄마인 삼촌 만나면 인사하고 하시면 됩니다. 네, 우선 좀 연락부터 먼저 좀. 네, 마지막으로 안마을신문 홍보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안마을신문은 원래 창간 8주년을 맞았는데요. 안마을신문은 큰 뉴스에서는 가려지기 쉬운 주민들의 생활, 골목의 변화, 학교, 상가, 복지, 지역 정치 이야기들을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다루려고 하고 있거든요. 주변에 알리고 싶은 이웃 이야기, 행사나 해결해야 될 고민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마을신문에 알려주시면 열심히 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광고와 후원도 안마을신문이 계속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큰 힘이 됩니다. 네, 제가 그 주부상의 이름으로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후원 플러스의 개념도 있기 때문에 지금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손님들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오냐면 신문 보고 왔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저희는 안마을신문 외에는 신문 광고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안마을신문 보고 오셨어요? 그러면 대부분 다 맞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홍보 효과가 좋습니다. 안마을신문 광고를 이용해 주시죠. 네,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 광고 한번 혹시 하실 마음, 그러니까 뭐 광고를 좀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뭐 대표님, 사장님들은 이 안마을신문에 한번 홍보를 내보시는 거 정말 좀 추천드리고요. 한 가지 더, 저희 시장에 오시면 이 안마을신문이 많이 좀 배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 한 번씩 좀 읽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선생님 뭐 하실 말씀 없으시나요? 네. 네, 그러면 강봉 기자님 고생 많으셨고요. 이어서 계속 강봉 기자님과 키리쌤과 대화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이 접수가 됐죠. 네, 저희가 첫 번째 기획 의도로 야심차게 준비했던 사연을 받아서 읽어드리는 코너이죠. 네. 그러면 사연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몇 가지 사연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오늘 두 가지 사연이 있는데요. 그렇군요. 아주 사연 선정하기 너무 어려웠습니다. 네, 정말 어려웠어요. 정말 저희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사연 선정을 좀 했고요. 그 선정된 두 가지 사연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익명을 요청하지 않아서 과감하게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피라는 분인데, 소피라는 분 알고 계시죠? 예, 누군지 짐작이 갈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저도 짐작은 제가 뭐 별명으로 활동하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짐작이 네. 되는데, 네, 이분의 사연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DJ 공만이님의 라디오 오픈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랜만에 사연을 쓰려니 제 학창 시절의 추억이 떠오르네요. 고등학교 때 KBS FM 슈퍼주니어의 키스 더 라디오, 일명 슈키라의 사연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운 좋게 제 사연이 소개되었고 덕분에 우리 반 학급에 햄버거가 선물로 배달 왔어요. 야간 자율 학습 시간에 감시하는 선생님들 눈치를 보면서 조마조마하게 라디오를 듣다가 제 사연이 흘러나왔을 때 그 기쁨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마 그래서일까요? 저에게 라디오는 단순한 방송이 아니라 사람들의 사는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를 받고 세상에 혼자가 아니라는 마음을 느끼게 해주는 존재였습니다. 그 기억 덕분인지 20년이 지난 지금도 라디오를 들으며 출근하는 시간이 하루하루의 작은 낙입니다. 제 사연이 소개되지 않더라도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사연을 쓰고 잊고 있던 추억을 떠올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소개된다면 오늘의 이 순간이 20년 뒤에도 라디오에 대한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네요.
공터 라디오 오래오래 행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사연을 끄적여 보겠습니다. 저는 요즘 이상한 친구와 매일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사람이 아니라 AI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정도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고민도 털어놓고 선택이 어려울 때 의견도 묻고 잠이 오지 않는 밤에는 괜히 말을 걸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정작 제 주변 사람들에게는 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참 많다는 것을요. AI는 제 이야기를 판단하지도 않고 눈치를 주지도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들어줍니다. 그래서 편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씁쓸하기도 합니다. 가장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상대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요. 그래서 요즘은 일부러 연락이 뜸했던 친구에게 먼저 안부 연락을 하고 부모님께도 전화를 더 자주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A와의 대화가 사람과의 대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알려준 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DJ님은 하루 중 가장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장 먼저 안부를 전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지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요즘 AI 되게 대세죠. 저는 아직 AI와 다행스럽게 대화 나누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정말요? 저는 실무에서 AI를 참 많이 쓰는 편인데요. 사실은 저는 AI랑 하는 대화의 대부분이 싸움입니다. 어떤 싸움이? AI가 시키는 대로 하다가 헤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AI가 거짓말을 너무 잘합니다. 아주 싹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을 지적하면 또 능청스럽게 또 사과도 잘합니다. 네. 뻔뻔하게 좀 면이 있죠. 한두 번 당할 때가 아니에요. 어떨 때는 몇 시간을 작업을 했는데 나중에 죄송합니다 한마디로 능청스럽게 끝난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AI한테 반성문까지 쓰라고 그랬습니다. AI가 반성문도 잘 씁니다. 아, 진짜. 한 1초 만에 쓰겠네요. 반성문도 깔끔하게 자기가 잘못한 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정확하게 잘못을 밝혀가면서 다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해 놓겠습니다.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해가지고 내가 얘를 믿어야 되냐 애증의 관계입니다 지금. 놀랍네요. 더 재미난 것은요, AI가 아까 부모님한테 전화하세요 이런 알림도 줘요. 가족과의 연락이 뜸합니다. 가족에게 연락해 보세요 이런 알림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우리의 미래는 AI와 함께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AI를 무조건 멀리 할 수만은 없을 것 같고 AI를 잘 이용한다, 활용한다 하는 것도 결국 우리의 미래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저는 우선 소피님이 사연을 너무 정성스럽게 보내줘서 진짜 감사하다는 생각이 있었고, 소피님이 이제 청소년기 시절에는 진짜 라디오를 들으면서 실시간으로 생방송으로 이제 세상과 교감하는 어떤 경험을 하신 것 같은데, 요새는 사실 청소년들이 그런 라디오적인 경험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뭔가 세상이 변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변화의 중심에 AI가 생겼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게 됐고요. 저는 또 이제 개인적으로 뭐 학업을 좀 하고 있어서 가끔 이제 교수님한테 메일을 보낼 때가 있어요. 근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어느 정도 격을 갖춰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이제 저랑 친분이나 관계가 막 기존에 있지 않으니까 AI한테 교수님한테 이런 메일을 보내고 싶어. 초안을 써줄래?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되게 격식과 그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초안을 써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좀 수정을 해가지고 메일을 보낸 적이 있는데, 근데 또 요즘에는 이러는 게 맞나, 아무리 내가 좀 낯선 관계고 좀 처음 보내보는 메일이나 편지더라도 내가 좀 서툴거나 혹은 내가 조금 살짝은 예의 어긋나도 내가 직접 쓰는 게 낫지 않나, 뭐 이런 생각하면서 또 AI와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 조심스러운 게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제가 최근에 이제 저희 들어가고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상세 페이지가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마을의 청년분하고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그분하고 저하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 최대한 AI스러움을 빼자였어요. 그래서 막 그림도 집어넣고, 그러니까 우리의 서툴름을 좀 표현해보자 이거였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너무 완벽하잖아요. 너무 완벽하니까 이게 오히려 식품하고의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좀 완벽하니까 오히려 너무 이게 너무 좀 부족해 보이지 않을까, 너무 흔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좀 그렇게 좀 바꿨는데요. 너무 좀 너무 뻔하다는 생각, 너무 성의 없다 생각이 들 것 같은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떠세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상에서 그리고 업무를 하는 과정에 AI를 곧잘 쓰는 편인데요. 특히 저는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글 쓸 때도 AI를 활용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내가 먼저 글을 써서 AI한테 보여줬을 때와 AI한테 글을 받아서 내가 수정을 했을 때 어느 게 더 품질이 좋으냐? 내가 써서 보여줬을 때가 훨씬 좋은 결과물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똑같이 글을 쓰더라도 단순하게 이렇게 써줘, 이런 글 써줘, 이런 명령보다는 내가 어떤 글을 쓸 건지를 먼저 잘 정리하고 내 생각을 잘 정리하고 AI한테 디테일을 맡기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와요. 아예 내가 글을 다 쓴 다음에 그냥 단순한 수정만 맡기는 것이 사실은 제일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를 잘 이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우리가 연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AI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잖아요. 때문에 나의 성장 속도보다 어쩌면 AI의 성장 속도가 더 빨라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내 능력을 높여가면서 AI 어깨 위에 올라선다면 진짜 그거야말로 우리가 미래적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실무적으로도 사실 AI가 있지만 저는 사실 고민 상담도 덜어 해요. 여기 사연 보내주신 소피님 경우처럼 내가 혹시 이런 상황이 있었고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말실수이지 않았을까라던가 혹은 뭐 이런 좀 복잡한 미묘한 상황이 있는데 그 사람 마음은 어떨까 막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면은 곧잘 잘 분석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사주 보는 거 좋아하시나요? 제 주변 또 젊은 친구들은 사주 물어보는 것도 막 AI한테 하고 그거에 베이스 삼아서 또 앞으로의 고민들도 상담하는데 뭐 그래서 또 그 사연 보내주신 사연 내용처럼 이 실질적인 나의 어떤 인간관계나 고민들 스트레스를 AI에게 즉각적으로 답을 받으면서 효능감을 느끼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이 실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의 공허함도 있는 것 같고요. 그 사연 보내주신 분 질문이 저희가 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루 중 가장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는 제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아직 말을 못해요. 네. 둘째만 이제 말을 조금씩 하는데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그 아이한테. 그 아이는 저한테 똘망똘망 눈만 보여줍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하고 제가 답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도 누가 있느냐라고 굳이 물어보신다면 저는 아직까지는 좀 제가 특성상 육아를 하고 있다 보니 와이프하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자님은 저도 AI와 일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소통을 하지만 저는 그걸 대화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정보를 취득한다 그렇죠. 정도군요. 그냥 지시하고 도움 받고 이런 거지 저는 대화라고 생각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거를 대화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일상적인 대화는
아들과 야구 보면서 수다를 엄청나게 많이 떠듭니다. 예, 그게 아마 제일 저는 대화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역시 자기 주변에 좀 사랑하는 사람과 그 뭐 시간을 보내고 대화하는 것이 AI보다는 훨씬 따뜻한 마음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쌤은 누구랑 가장 저도 당연히 아내분하고 저는 또 신혼이기 때문에 저 오늘 라디오 녹화 끝났으면 또 집에 가면서 오늘 라디오 첫 녹음 성공적으로 마쳤어 막 이렇게 또 달려갈 예정입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아주 행복해 보입니다. 이쯤에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 AI 그냥 물어보는 게 다인가요? 제가 한 번도 이제 사용해보지를 못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냥 이렇게 물어보는 건가요? 그냥 뭐 음성이나 타이핑으로 그럼요. 그냥 뭐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는 건가요? 지금 한번 오늘 녹음 끝나시고 유스 카페 와 보시면 저희가 나로봇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AI와 채팅하게끔 하는 이제 컴퓨터를 설치를 했는데 그냥 아이들도 쉴 새 없이 물어봅니다. 그냥 대뜸 야 이렇게 한다거나 뭐 해? 뭐 야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누가 날 놀려? 뭐 혹은 난 뭐 그려줘 왜 이러면 그래요? 야 그러면 왜 그래요? 뭐 그렇긴 하는데 이게 또 그 나름의 설정 값을 입력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설정해놨죠. 나로봇한테 여기 너가 있는 곳은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유스 카페라는 공간이야. 청소년들이 너에게 말을 걸 텐데 최대한 친근하게 그렇지만 뭐 올바르지 않은 말에는 단호하게 잘 답을 해줘. 이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야 이렇게 하면은 무슨 일이 있니? 그런데 뭐 나를 불러줬을 때는 좀 더 친근하게 불러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좀 설정한 대로 대답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질문이 예. 옛날에는 검색하는 기능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아 네네네. 이런 기존의 검색과 AI 답변의 차이는 맥락이 있다는 거예요. AI는 자기가 들은 과거의 질문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다 기억하진 않지만 최신 질문이나 지금 하고 있는 대화의 맥락 자체를 이해하고 그 맥락 위에서 답변을 해주기 때문에 훨씬 친근감이 있죠. 저희가 막 네이버나 구글 검색했을 때는 그래도 내가 정보를 찾아서 수집한다라는 느낌이 조금 있는데 AI는 제가 느낄 때는 해줘 같아요. 해줘. 그러니까 뭐 해줘. 뭐 찾아줘. 이거 뭐야? 막 이렇게 그냥 짧게 묻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강봉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맥락을 다 그냥 있는 상태에서 막 이렇게 많은 정보를 줍니다. 한 번의 질문으로 완벽한 답변이 안 나오면 거기에 계속 얹어갈 수 있어요. 여기서 이런 부분 더 찾아줘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더 빼줘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 쪽을 더 강조해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 답변을 한 번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 위에 계속 쌓아갈 수가 있어요. 그림도 한번 그려줘 하면은 나온 그림을 보면서 이쪽 부분 수정해줘. 이쪽 부분은 더 넣어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 입장에서는 마치 대화하는 것 같은 이 AI가 나의 말을 이해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죠. 하지만 저는 결과적으로 화를 냅니다. XX야. 이게 최선이니? 다그치면 좀 더 잘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애가 긴장해서. 잘 가르치면서 키워야 됩니다. 예. 예. 무조건 오냐오냐 해주면 안 됩니다. 오냐오냐는 사람한테, AI한테는 단호하게. 예. 그렇군요. 뭐 이게 어쨌든 산업 전반에서도 많이 이렇게 좀 이용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앞으로 좀 관심 가지고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니 한 건 인간의 그런 따뜻함이나 인간의 그런 언어적인 표현이나 어떤 인간다움은 AI가 아무리 발전을 하더라도 그 인간의 그 정서는 못 다룰 것 같아요. 저는 결론적으로는 못 다룰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다시 AI가 아닌 인간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잠시나마 좀 해봤습니다. 저도 그 라디오 사연을 앞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 얼마 전에 제 와이프가 그 박소연의 러브게임에
저희 그 사랑 이야기를 올려서 선정이 돼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 텐데 이때 되게 좀 신선했습니다. 진짜로 라디오에 그 박소연 그 배우의 목소리로 저의 이야기가 쭉 나오니까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소피님도 그와 같은 감동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꽃마을 라디오 무려 첫 번째 1화의 첫 번째 이야기 사연이었습니다. 슈퍼주니어의 키스 더 라디오면 저희 시절 때 엄청난 인기를 누리던 프로그램이었거든요. 동시에 소피님 나이도 대충 알겠네요. 그러겠네요. 네, 얘기 나눠봤습니다. 노래는 어떻게 들어보고 넘어갈까요? 아니면 그냥 넘어갈까요?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어떠셨어요? 먼저 강 기자님부터.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요. 엄청 긴장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하지만 편안하게 진행해 주시는 두 분하고 또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언제 시간이 이렇게 갔나 모를 정도로 순식간에 지나갔네요. 마치 경춘선 숲길 7km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또 뭐 이렇게 실수도 많았을 텐데요. 잘 편집 부탁드리고요. 네. 또 앞으로 잘 고정으로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예, 너무 쌤은요? 즐거웠고, 네. 예, 저희 공릉 청소년 문화정보센터에서 이제 제작하는 마을 라디오인데 이렇게 진짜 마을에서 익숙한 두 분의 이웃들과 함께 이제 세상 이야기, 마을 이야기, 그리고 청소년들의 이야기, 그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를 한다는 점이 무척 또 신선하고 재미있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1화 첫 발을 떼었다는 거에서 저희 모두에게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박수. 네. 네, 진짜 박수입니다. 올해까지 이 시도가 이어지길 바라면서 네. 네, 많은 활약, 두 분의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올해까지입니다. 그런데 좀 계속 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홍보를 좀 한 가지 좀 드리면 저희가 초대석도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석에는 다양한 분들을 좀 모시려고 하는데요. 우선 뭐 정치분들도 괜찮고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분들 뭐 다 가리지 않고 좀 초대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가 초대 의사를 좀 드리면 좀 적극적으로 좀 오케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몇 분은 섭외가 되긴 했는데 이분들이 다 저희가 계획에 맞춰서 다 초대를 해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모시려고 하니까요. 저희가 좀 의견을 드리면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했는데요. 예, 어떻게 들으실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좀 많이 들어주시고요. 네, 다음 방송 또 기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